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비무장지대에서 야생 멧돼지의 사체가 발견됐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파주와 김포시 돼지들은 모두 도축하거나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과 방역 당국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자, 배상 교수님,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경로 아니냐 이런 얘기들 의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감염 경로가 안 밝혀진 게 지금까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다 존재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매개체 경로를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일정 정도 힌트가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건 긍정적인 측면. 예,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혹시나 비말 감염, 흔히 말하는 이건 바이러스는 접촉 감염인데 비말 감염이 날아다니는 거면 이건 심각하거든. 이건 그렇죠. 전국에 있는 걸 다 처분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감염 경로라고 하면은 일종의 단서는 갖는데 문제는 부정적인 거는 멧돼지 사체라고 하면 멧돼지가 DMZ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돌아다니는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철저히 막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거 접촉한 쥐나 아니면 새가 접촉해서 나무를 내려와서 했다. 그럼 이건 어디를 막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다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큰 과제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북한 쪽에서 넘어왔다. 북한 유입 사례에서는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게 국회에서 설정까지 벌어질 정도의 멧돼지 못 상황이었는데 넘어온다고. 네. 근데 이제 멧돼지가 생각보다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그렇죠.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철저하고 그 광대가 영상도 있습니다. 사실. 네. 섬과 섬을 건널 정도로 멧돼지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그 파주에서 발생한 부분은 멧돼지 가능성은 또 낮아 보이는 게 농가 구조 자체가 아예 밀폐된 구조로 돼 있고 창도 없고. 없고 네. 거기는 또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멧돼지 출몰하는 지역은 또 아니거든요. 파주가 제일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파주를 보면 또 멧돼지가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쥐, 설치류, 네. 조류 이게 복합 접촉 감염을 지금 의심하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멧돼지는 군집 동물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걸리고 그다음에 그 분변물을 어떤 접촉한 쥐가 또 옮기고 이런 복합 접촉 감염이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혈액에 뭐 100만 분의 1cc만 묻혀서 들어와도 전염이 감염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사체가 있다는 거는 그 사체에 뭐 팔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쥐 같은 것도 특히 설치류죠. 예. 묻혀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하나 더 늘어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확진 농장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3곳이 됐네요. 네, 김포에서 두 번째로 확진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13번째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보면은 파주와 인천이 5곳 정도로 가장 많고요. 네. 김포, 연천 다 이게 또 북한에 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네.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돼지 2,000마리 가려던 농장 다 폐사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 대처도 이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오늘로 파주 김포시에 있는 전 돼지를 수매를 하고 나머지 수매가 안 되는 것은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파주 김포를 다 돼지를 싹 다 비운다는 개념으로 하고 그러네요. 있는 거고요. 네. 수매가는 이제 평균, 그러니까 그 발생하기 전에 평균가 뭐 전체가 한 10만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되는 것 같고 네. DMZ 자체에 대한 총력 방어를 군 당국과 지금 협의 중이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멧돼지의 전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지금 드는 거죠. 멧돼지와 전투. 네. 자, 모두 살처분하는 건 아니고 수매를 한다는 거는 이제 사서 도축을 해서 네. 시중에 판매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진 농가에서 한 3km 반경은 예방조치위에서 살처분을 하는 거고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그 밖으로 한 10km 이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혹시라도 감염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거기까지도 이제 우리 왜
불을 할 때 불을 끌 때 맞불을 놔서 반대쪽을 미리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을 불이 갈 수 있는 통로를 아예 없애버린다. 통로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는 이제 전염된 건 아니고 확진 판결을 난 건 확진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일단 파주, 김포에 대한 전량을 지금 수매하거나 살처분한다라고 돼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살처분이라는 말 자체도 좀 살벌합니다만은 실제 이것도 뭐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작업에 동원되는 분들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다 그러던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제역 걸렸을 때 네. 전체를 생매장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맞습니다. 아예 생매장을 해갖고 그걸 작업했던 공무원들이 그 돼지 울음, 죽어가는 돼지 울음 때문에 자살을 극단 선택하는 경우도 불과 한 5, 6년 전에 그 있었습니다. 정도로 심각하고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보통 동물이 죽는 거는 뭐 인간이 죽는 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이제 보건대학원 같은 데서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이 죽는 걸 보는 것 자체도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것과 거의 똑같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고 그걸 또 한 번 작업할 때 수천 마리씩 이 생매장을 하는 과정이었고 다행히 이제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어서 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살처분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공무원이라든가 뭐 용역 직원들 지금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는데 반드시 이거는 사후라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지자체나 정부에서 치료나 관리 같은 걸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뭐 경기도가 지금 제일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보건당국이라든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사실 뭐 수면 불안이라든가 뭐 식욕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증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만큼 어려운 작업인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